네, 안녕하세요. 네, EV를 알릴레오 14번째 시간, 13번째 시간이 되겠군요.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 그 상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이상치가 어떻게 이상치로 판정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된다면, 이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치 말고, 다른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또 같이 그림으로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인 자료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이 이 양적인 자료의 최소값이 되겠고요.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요 지점이 최대값이 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을 그릴 때는 5가지 값이 중요한데요. 요 최소값하고 요 최대값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는 그 값을 중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요 전체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는 값이라고 한다면 그 값을 저희는 미디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미디언은 우리나라 말로 중위수 또는 중앙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한다면 이 최소값하고 미디언 사이의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눈금이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가 50% 있는 거고요. 또 이 미디언과 이 맥스, 이 중위수와 최대값 사이에 또 다른 데이터 50%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값을 미디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쪽에 해당되는 50% 데이터에서 또 이거를 반으로 나누는 어떤 값, 이 값이 여기라고 한다면 그 값을 Q1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Q1을 저희 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제1, 첫 번째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Q는 쿼타일의 약자입니다. 쿼타일. 그래서 4분위수가 됩니다. 4분위수라는 건 데이터의 개수를 4등분 시켜주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Q1에는 퍼스트 쿼타일이 돼서 첫 번째로 요 전체 데이터를 4등분 시켜주는 그 값, 그것을 Q1 한글로 제1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민과 Q1 사이에 25%의 데이터가 있도록 만들고요. 또 Q1과 이 미디언 사이를 25%가 있도록 만들어지는 값, 이 값이 Q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큰 쪽에 이제 또 50%를 반으로 나누는 값.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점이 큰 쪽 50%를 나누러 한다면 이 값을 저희가 Q3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제3 4분위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4등분 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 지점 미디어는 부분이 4분위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데이터를 4등분 시키는데요. 그래서 Q2라고 쓸 것 같은데 이 Q2라는 부분은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Q2라는 부분은 쓰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민, Q1, 미디언, Q3, 이 맥스 이 5가지 값을 통해서 저희가 상자 그림을 그리고요. 특히 요 Q1과 요 Q3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길이를 가지고 이 양적인 자료에 큰 쪽에 해당치가 있는지 또는 작은 쪽에 해당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데이터에서 Q1과 Q3를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다 이렇게 해보고요. Q1에 해당되는 눈금과 이 Q3에 해당되는 이 눈금에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이 지점이 Q1에 해당되는 눈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Q3에 해당되는 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상자 안에다가 이 중위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위수가 됩니다. 미디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Q1과 Q3 이 사이의 길이,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IQR이라고 합니다. IQR. 그래서 이 IQR은 또 참고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I는 인터가 되겠습니다. 인터가 되겠고요. Q는 쿼타일의 약자입니다. 쿼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L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R은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4분의 범위, 또는 간혹 4분위수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분위 범위가 더 많이 쓰이고요. 가끔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데 같은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분위수에 해당되는 이 IQR 값을 가지고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4분위 범위 IQR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1.5,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서 이 얼로 소홀할 때 이 레인지 부분이 1.5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1.5에다가 곱하기 이 IQR 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이제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해당된 눈금은 뭐가 되는 거냐면 Q3에다가 더하기 1.5배의 IQR을 해준 거가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본다면 이쪽 영역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상치, 영어로는 outlier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른쪽은 큰 쪽에 해당하는 이상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서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가 또 1.5배의 IQR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내다 눈금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면 요 해당되는 눈금은 뭐냐면 Q1이라는 값에서 1.5배의 이 IQR 부분을 빼준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해당되는 눈금이 있겠죠? 그러면 요 눈금보다 작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상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이 해당되는 눈금에다 이렇게 원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많다면 원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표현한 거를 보면 여기 가장 이 양적인 자료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상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데이터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가장 큰 값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최대값은 이 이상치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자 그림으로 본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 길이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를 그리고요. 여기 최소값하고 Q1 요 가운데 요 눈금에다 이렇게 가로를 하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눈금을 가로를 그립니다.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이걸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중위수고요.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상자 그림 바깥에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 이런 부분이 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적인 자료는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상자 그림이 그려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상치가 나오는 경우를 그려보면요. 네, 그래서 요 지점이 여기가 민이 되고 여기가 맥스라고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는 요 값을 미디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을 또 반으로 나누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Q1이 되겠죠. 여기 부분을 요 큰 쪽에 또 반으로 나누는 요 부분이 되겠죠. Q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가 되겠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Q1이 되고 여기가 Q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상자 안에다가 중위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거죠. 여기 미디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요 Q3부터 Q1에서 Q3에 해당되는 요 길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쪽에 이상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IQR의 1.5배, 요 길이가 1.5배의 IQ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눈금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 눈금이 뭐가 되냐면 Q3에다가 1.5배의 이 IQR을 곱해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큰 쪽의 영역은 이상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그런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요 맥스가 있겠죠. 만약 이 안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해당되는 눈금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일단은 여기서 최대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표현되니까요. 네. 또 실제적인 또 다른 데이터가 여기 있다면 여기도 이렇게 원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큰 축에 보면 이상치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축에 이상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 여기 동일하게 1.5배의 IQR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5배의 IQ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눈금을 그려본다면 이 눈금은 뭐가 되냐면 Q1에서 1.5배의 IQR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쪽에 보면 이 이상치에 해당되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값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큰 쪽에는 이상치가 존재하고 이 작은 쪽에는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긋고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긋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상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상치에 해당되는 눈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이상치가 없다면 이상치를 제거했다면 그때 가장 큰 최대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6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시되는 거는 뭐냐면 실제 최대값이 아니라 이상치가 제거됐을 때의 최대값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요 상자 그림 바깥에 여기 보면 이 원이 있죠. 그래서 요 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 양적인 자리 민이 되겠고요. 여기를 맥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맥스는 뭐냐면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최대값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원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최대값은 이상하게 큰 것으로 판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없는 경우와 이상치가 있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상자 그림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정보들, 이상치 말고 알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에서 이제 그래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제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 가로 방향이 아니라 디폴트는 요 세로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 부분이 뭐가 되냐면, 최소값 민이 되고요. 여기가 Q1, 여기가 미디언이고요. 여기가 Q3가 되고요. 여기가 맥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Y축이 해당되는 요 값을 보면, 요 맥스에 되는 값이 얼마인지, 요 민이 얼마인지, Q1이 얼마인지, 미디언이 얼마인지, Q3가 얼마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뭐냐면 역시 이 바깥에 원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상치가 없다. 이런 걸 저희는 파악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민이고요. 여기가 Q1이고요. 여기가 미디언이고요. 여기가 Q3고요. 여기는 맥스인데 여기 맥스는 뭐냐면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 그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실질적인 맥스가 되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상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쪽에 있냐면 큰 쪽에 존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자 그림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좀 가로 방향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상장의 그림이 그렸다 한다면 이 길이들이 대략적으로 4개가 거의 제가 제 생각에는 4개가 비슷하게 그리도록 했는데 그렇게 그려졌다고 좀 인정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 눈금문 부분 그리면 여기다 이제 타점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Q1, 여기 또 이렇게 타점을 찍으면 여기가 미디언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타점을 찍으면 Q3가 되겠고요. 여기가 민이고요. 여기가 맥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요 범위가 되겠죠. 실질적인 범위는 이거가 되겠지만 여기의 범위, 여기 있는 범위, 여기 있는 범위, 여기 있는 범위 요 길이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데이터의 개수가 25%, 또 여기도 25%, 여기도 25%, 여기도 또 25%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면적을 제가 25% 해당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표현했다 한다면 여기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비슷하게 그려지고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데이터들은 이런 형태의 모양, 이거를 분포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분포를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려본다면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길이가 같고요. 네, 이쪽이랑 네,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같은데 길이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타점을 찍어 본다면 여기가 민이고요. 여기가 맥스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Q1, 여기는 미디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Q3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양을 똑같이 25%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 Q1과 이 미디언 사이도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가 높아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도 이렇게 높아져야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한다면 이런 형태의 분포의 모양을 띠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높이 올라가고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이런 형태가 된다면, 네, 이런 형태가 된다 한다면, 여기도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타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민이 되고요. 여기가 Q1, 여기가 미디언, 그 다음에 여기가 Q3, 여기가 그 다음에 맥스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 네, 요만큼이, 뭐 예를 들어 요만큼이 25%의 양을 면적으로 표현했다면, 여기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이 정도. 여기도 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이 올라가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요 분포의 모양이 어떤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 부분을 요 네 집단이라고 우리가 나눈다 한다면 이 각 네 집단에서 이 데이터가 누가 더 비쌀지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범위 안에 똑같은 25% 여기는 좀 더 큰 범위 안에 데이터가 25%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A 집단, 여기를 B 집단, 여기를 C 집단, D 집단이라 한다면 A나 D 집단이 B나 또는 C 집단보다는 데이터들이 더 비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